혹여나 나는 본 적은 없지만 혹여나 학교에서 예를 들어 이런 자료가 나와. 알았지? 학교에서 자료가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영양소에 그리고 소화나 누구에 대한 거 흡수에 관련돼 있는 자료가 나온다. 그렇지?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본 적은 없어. 알았지? 왜냐하면 학교 자료를 학원에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갑시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치자고. 나올 예정이겠지 아마도. 알았지? 자, 첫 번째 얘가 뭐야? 머리. 멍청이. 입. 알았죠? 됐죠? 두 번째 얘는 뭐야? 아구. 아부. 얘 위. 알았지? 세 번째 얘는 누구야? 소장. 알았지? 당황스럽니? 지금이다? 어디에서? 입에서 위로 갔다 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소장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런데 대전제 이들은 무엇을 하는데? 소화를 하는 거잖아. 소화라는 건 결국은 뭐 한다는 거야? 어떤 물질을 분해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뭘 할 거야? 흡수를 할 거란 말이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 분해하는 과정에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번 무슨 소화? 물리적 소화라는 애가 있고, 그치? 두 번째 화학적 소화라는 애가 존재한다. 알았지?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얘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 화학적 소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를 우리는 뭐래? 두 글자로 효소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지. 이해됐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효소는 뒤에 뭐가 붙냐면 뒤에 이런 말이 붙어. ASE 이런 말이 붙어. 그래서 얼추 80년대생은 아제라고 불러. 이거를. 알았지? 7, 80년대.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밀라 아제로 외우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바뀌었죠. 뭐로? 에이스로 바뀌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요. 아밀 뭐 레이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뒤쪽에 뭐 있으니까 에이스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효소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두 번째 효소 중에 또 하나 CINE 혹은 SINE라는 단어가 붙을 때가 있다. 오케이? 얘를 뭐라고 읽냐면 무슨 신이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얘네는 결국은 누가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합쳐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단백질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효소는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도 마찬가지 뭐가 돼? 효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읽어봐. 펩신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 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누가 된다? 효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마지막이야. 또 하나 이제 이런 애들도 있다. 자, 읽어봐. 무엇이? 크립신이라는 게 있어. 그치? 그럼 얘도 뒤에 끊어서 신자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효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여기에서 만약 학교 선생님이 자, 이런 단어를 언급하셨대. 자, 읽어봐. 시작. 펩시노겐이라는 단어. 혹시 펩시노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알았지? 이런 말을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뒤쪽에 있는 단어 또 확인하는 거야.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젠 합성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어떤 물질이 반응하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데 노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즉 얘는 결과론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고. 바로 비활성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해? 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 누가 있지? 염산이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랑 반응하면 염산과 반응하지. 그치? 그러면 짜잔! 누가 된대? 펩신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영양소가 소화됨에 있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자. 1번 에이스라는 말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효소가 된다. 두 번째 무슨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 뭐가 돼? 효소가 된다. 근데 약간 골때리는 케이스 중에 뭐가 존재했대? 펩시노겐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염산과 반응해야지 누구? 펩신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막 적어. 테이스 오메 얘도 마찬가지 뒤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끊고 에이스가 들어가지.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효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배우냐? 네,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누구? 영양소를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쪼개려고 하는 거야. 그럼 영양소는 총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책에서는 누구만 나와 있어? 이렇게 주 영양소만 나와 있는 거지. 1번 첫 번째 뭐라는 애가 있고요. 탄수화물이라는 애가 있죠. 그렇지? 걔네를 쪼개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될까? 포도당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무슨 수학? 논리적 수학.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오케이?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화학적 수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했어? 해서 탄수화물을 결국 쪼개면은 누가 됐다가 식물성의 누구? 녹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글리코젠이라는 동물성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했어? 얘네를 또 쪼개면 몇 당류 된다고? 2당류 된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뭐? 이게 누구야? 코로나 아니야. 이게 누구야? 포도당이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누구고? 포도당이네. 두 개가 뭐해졌어? 더해져 있지. 그걸 뭐라고 해요? 2당류, 엿당이라고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럼 얘를 쪼개는 방법이 뭐가 있어?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사용한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잠깐만 먼지가 많은가 봐. 야, 나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 야, 진짜 나 프로 아니야. 다시. 왜 그러지? 뭐야 이거? 자, 이당류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썰린다고. 그치? 썰려서 결국은 누가 될 수 있다? 단당류인 누구?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각각 무엇을 가져? 효소는 결과론적으로 이런 성질을 갖는 거야. 이거 특이성을 갖는 거야. 분필이 있어. 집어 던져. 여기 던졌다? 근데 이 정원이한테 맞아. 이렇게 집어던지면 쟤한테 또 가래. 이해됐지? 안 되겠네. 빨간색 분필을 막 던졌는데 쟤 또 가. 분필은 누구? 제 머리에 간다. 이해됐지? 그걸 뭐라고 이렇게?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해서 다시 이런 누구? 탄수화물을 쪼개는데 활성화되는 친구가 바로 누구다? 아밀레이스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즈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야. 흔히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쪼갤 때 사용한다? 다시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쪼갤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종이가 있고 이렇게 종이가 있어. 됐지? 근데 얘도 갑이고 얘도 가이야. 됐지? 그럼 얘네는 누구 자를 때 써야 돼? 둘 다 대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았지? 큰 거 쓸 때 큰 과이 쓰는 거고 조그만한 거 쓸 때 뭐 조그만한 과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에도 마찬가지고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누구? 아밀레이스는 그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즉 어떤 녹말을 쪼개서 이당류를 만들 때도 뭐가 사용되고 아밀레이스 사용되고 이당류가 쪼개져서 뭐가 될 때? 포도당이 될 때도 마찬가지 아밀레이스 사용한다. 그 말은 탄수화물을 쪼개는 화학적 반응하는 친구 효소는 누가 존재한다? 아밀레이스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심? 그래서 정리. 입에서는 누구라는 친구가 녹말 다시 탄수화물이 누구에 의해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된다. 오케이? 소화된다. 그 말은 사이즈가 뭐해질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됐죠? 두 번째, 위에서는 아까 나왔지. 펩시노겐이라는 애가 있는데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될 수 있다? 펩신이 될 수 있다. 이해됐죠? 얘 마찬가지 누구 쪼개는 거야? 두 번째 친구 시작. 단백질을 쪼개는 거야. 근데 통과에서 배웠지. 아미노산이 더해지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 펩타이드 반응을 하잖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펩타이드 결합이 겁내 많은 뭐가 돼? 폴리펩타이드가 되겠지. 그치? 그 친구들을 쪼개는데 사용되는 게 누구라고? 펩신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 중에 크게 자른 애가 있고 짧게 부순 애가 있겠지. 그치? 잘게 부수는 친구를 누구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트립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와? 소장에서 나오는 거야. 즉 단백질을 쪼개는 애는 어디? 위에 있는 누구하고? 펩신하고 소장에서 나오는 누구? 트립신이 나오는데 트립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온다. 읽어. 시작. 이 자액에서 나온다. 알았어? 자, 얘 때문에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해야 돼. 아.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있잖아. 이 친구가 졸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넌 얘한테 뭘 하니? 폭력을 해? 정신 살벌하네. 어머, 그럼 안 되지. 침을 뱉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이게 더한가? 자, 침을 뱉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침을 뱉었지. 그럼 이 친구 바깥쪽으로 어떤 분비물이 나가는 거지. 맞아요? 그 얘를 우리 뭐라고 해? 외분비샘에서 어떤 물질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얘 자체에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얘 자체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부에서 분비되는 거. 걔를 뭐로?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누구라고 이야기해? 흔히 세 글자로 뭐라고 해?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황을 꼭 바꿔 생각을 해야 돼. 봐. 이렇게 대충 선을 띡 그었잖아. 여기가 바로 뭐야? 입, 여기가 위, 여기가 이제 소장에서 똥꼬까지 나간다고 치자고. 하나 이렇게 통로라고 치자. 그럼 얘 분필을 얘가 이렇게 먹는다 가정해봐. 그럼 분필을 먹었어. 그럼 분필을 먹었다는 건 분필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라 그랬지. 그치? 분필이 내 몸 밖에 있는 거니까. 내가 먹어도. 밖에 있잖아. 알았지? 이해했어? 그래서 똥꼬까지 계속 밖에 있는 애들이 나가는 걸 뭐라고? 배출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해했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지금 이 부분을 확장하면 이렇게 소화기관이 존재하는데 어떤 영양소들이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불러오지. 그때 내가 어떤 누구를 소화액을 밖으로 내보냈잖아. 이해했니? 그럼 얘는 내 몸 밖으로 나간 거지. 결국 내가 친구한테 침 뱉은 경우가 똑같은 거야. 내 몸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해했어? 걔를 바로 뭐라고 얘기해? 외분비샘에서 어떤 물질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두둥 이런 친구가 있어. 얘가 누굴까? 이자라는 애야. 이자에서는 이후에 배우겠지만 인슐린이라는 누가 나와?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럼 이자는 내분비샘이야. 맞지? 내 몸 안쪽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니까. 이해했니? 그런데 이자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 친구가 나와. 읽어봐. 이자에게 나온다고 했어. 그 이자에게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니?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 이해했니? 고로 이자라는 건 누구이자 외분비샘이자 누구이기도 하고 내분비샘이기도 한 거야. 이해했어? 이게 시험에 은근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여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치? 이런 자료를 내시는 선생님들의 성향상 꼭 강조하실 거야. 이해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누구? 단백질을 쪼개는 건데, 그치? 그 단백질 어디에서 나오는 거? 위에서 누가 나오는데? 그치, 펩신이 나온다. 쪼갠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쪼개면 트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 디펩타이드가 만들어져. 이런 거 이야기했지. 트리가 몇 개라고 했어? 3개라고 했고, DY, DI, DY, DI 있지. 그치? 얘 몇 개? 2개라고. 즉 펩타이드 결합이 2개고 3개가 된 애들. 즉 폴리펩타이드는 되게 뭐 한 애들?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트리펩타이드라는 건 디펩타이드를 쪼갤 수 있는 애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그 친구가 바로 누구야? 트립신. 펩신은 누구? 졸라 크게 써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했니? 이 트립신이 누가 포함되어 있대? 이자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이자에게서 또다시 누구도 나와? 아밀레이스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해서 만약 이런 자료를 받았다면, 이런 자료를 받았다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입에서 누구 탄수화물 뽀개는구나, 위에서 단백질 뽀개는구나 로 보지 말고, 알았지? 어디에서? 여기 소장 있지? 소장에서 누가 나오고? 이자액이 나오는 거고, 이 이자액에는 총 몇 가지의 효소가 있다? 3가지가 있다. 1번 아밀레이스, 2번 트립신, 3번 라이페이스. 그럼 방금 뭐라고 했어? 라이페이스라고 얘기했지. 그치? 야 마찬가지 누구? 지방 소화시키는 물질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틀리지 말아야 될 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라고? 요런 애가 있어요. 얘가 누구야? 글리세롤이라고 있어요.
글리세롤에 요런 애가 붙어있어요. 이게 누구지? 지방산이라고 했어. 그래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1대 3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얘를 중성지방이라고 해야겠네. 그치? 근데 이거 틀리지 말라고 했어. 누구에다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몇 개 붙어 있으면 하나 붙어 있으면 오메 하나 붙어 있네 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라고?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하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만약에 학교 자료가 나왔다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뭐가 있을 거다?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띡 한 개 붙어 있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해했니? 만약에 학교 자료가 나왔다면 그 학교 자료 오른쪽 맨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야. 학교 자료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알았죠?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자, 됐죠? 그래서 누구 탄수화물, 지방 누구? 단백질을 각각 쪼개는 과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특히나 여기에서 뭐 안 나와 있는 애가 있어. 트립신, 펩신도 나와 있는데, 그치? 혹은 펩너라고 돼 있어? 티에이스라고도 돼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걔는 뭐야? 같은 친구야. 펩신의 동지. 이해했니? 걔를 무엇으로 만들었어? 효소화한 애를 바로 뭐라고? 펩테이스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펩티데이스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 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실 건 전 시간에 그렸던 건데 복습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누가 있어? 심장이 있지. 내가 이 심장 노화를 했지. 썰으라고 했지. 맞아? 썰어가지고 위쪽에다 뭐 뚫고 구멍 뚫고, 그치? 얘 뭐 교차시키라고 얘기했어. 됐지? 그리고 나서 이쪽과 이쪽 이렇게 서로 나누어 버리면 누구하고 누가 나와? 심방과 심실이 나오겠죠. 얘 누구야? 심방. 얘는 심실. 근데 이쪽은 뭐? 왼쪽이라고 해야겠대. 환자 중심이니까. 이해했어? 이 상태에서 위에 구멍 뚫어버리면 짜잔 심장이 되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심장이 있단 말이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해요? 동맥이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다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뭐라고 해? 동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반면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다시 얘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고로 얘는 동맥이야, 동맥인 거야. 다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누가 돼? 동맥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흔히 이런 그림은 요 동네에 누가 있어? 폐가 있단 말이지. 폐 쪽으로 나가니까 얘 뭐가 돼? 폐동맥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가 돼? 온몸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뭐? 대동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해서 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누구라고? 얘에서 어디에서? 좌심실에서 어디로 간대? 슈슝 우심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거쳐서 가는 거야? 온몸을 거쳐서 가는 거지. 그걸 바로 뭐라고? 온몸순환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좌심실에서 우심방까지 가는 걸 온몸순환이라고 얘기했다. 이해됐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노랭이로 적은 거. 누구? 폐. 폐에는 무엇이 공급된다? 산소가 공급된다. 산소 공급됐네? 됐지? 그러면 이제부터 뭐? 이 피는 어떤 피가 되는 거야? 선홍색 피가 되는 거야. 즉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누가 된다고 얘기했어? 동맥혈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삑 온몸까지 가겠죠. 즉 방금 빗병근 요 파트가 바로 누가 된대? 동맥혈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해했죠? 그래서 누구? 심장의 그림만 단순히 나온다면 일단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왼쪽에 뭐가 되고 좌가 되는 거고, 왼쪽 위쪽에 누가 있다고? 폐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알았어? 그리고 그 그림 보자마자 일단 뭐부터 체크해야 돼? 동맥혈부터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럼 동맥혈이 지나가는 곳은 첫 번째 맨 끝단에는 뭐가 있어? 밖으로 나갔으니까 동맥이 되겠지. 혈관 이런 거.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 온몸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대동맥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폐에 거쳐서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그치? 그럼 이제 누가 될까? 폐 정맥이 되시겠죠. 이해하십니까? 폐 정맥에서부터 어디? 대동맥까지 피가 이동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됐죠? 자, 다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고 치자. 자, 슝 이게 누구야? 소장 안에 있는 누구? 융털이야. 알았지? 그럼 얘 융털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뭐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는 게 가운데 이렇게 뚝하니 서 있는 이 친구를 바로 뭐라 한다? 암주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암주관을 감싸고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자, 가운데 있는 친구를 바로 암주관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요 빨갱스를 바로 뭐라고?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구분 기준은 뭐야? 영양소를 흔히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누구? 지방 혹은 지질로 나누잖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얘네를 다시 재조합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는 거야? 지용성과 수용성 영양소로 나누는 거야. 알았어? 정리해. 누구는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가 이동하는 곳이다. 알았지? 그래서 누구부터 먼저 외워야 돼? 비타민부터 먼저 외워야 돼. 비타민 누구? B하고 C. 알았지? 얘가 바로 뭐? 비타 500에 들어있는 애들인 거야. 이해됐죠? 자, 비타민 B하고 C 그리고 포도당과 누구? 아미노산이 바로 뭐야? 수용성 영양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탄수화물은 결국 누가 되는 거니까?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수용성이다, 수용성이다? 수용성이다. 두 번째, 단백질도 마찬가지 누가 되는 거니까? 아미노산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수용성 영양소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했어? 반면에 모노글리세리드? 뭐 이딴 것들 있지. 걔는 누가 쪼개진 거지? 지방이 쪼개진 친구들 있잖아. 그치? 즉 지용성인 거지.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암주관 통해서 이동하되 비타민이 만약에 나온다 치면 비타민 A, D, K를 외워야 돼. 읽어봐. 시작. 아데크 기억하셔야 돼. 다시 뭐라고? 아데크 꼭 기억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용성 애들이 통과하는 곳은 결국 간에서 무엇을 체크하는 거야? 혈당량을 체크하는 거야. 다시 알아? 자, 예를 들어서 두둥 이게 누구야? 소장이라고 치자. 소장 안에 이게 누구야? 융털이라고 치자. 알았지? 그럼 융털에서 이렇게 어떤 영양소 흡수가 되지. 그럼 그 흡수된 영양소는 일단 누구로 간다고? 얘한테 간다고. 얘가 누구야? 간인 거야. 간에서 혈당량 몇 프로? 0.1%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다시 간에 가서 혈당량이 뭐가 된다? 0.1%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일단. 이해슈? 그런데 포인트는 뭐야? 이 모든 애들을 결국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작 어디에서? 소장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다가? 간으로 갔다가 결과론적으로 어디로 일단 이동하는 거야? 심장으로 이동하겠죠. 이해했니? 그리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보내야 되니까 이자 기타 등등 애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극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이자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양소 관점으로만 보면 소장에서 어디 갔다가 간 갔다가 얼로 가고 심장 가서 뭐 시키겠니? 순환하겠지. 그러므로 결국 심장 갔다 어디로 가는가? 조직세포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내 말 이해했어? 해서 영양소의 이동 과정은 첫 번째 어디고? 소장이다. 오케이? 두 번째 어디로 간다? 간으로 간다. 이해됐지? 간으로 가는데 포인트는 뭐야? 심장 기준이야. 순환은. 그러니까 심장 전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심장 전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걔네가 바로 뭐가 돼? 동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정맥이 되는 거야. 심장 중심이라고. 알았어? 학교 선생님이 물어볼 만한 포인트는 누가 된다? 심장 앞에 친구가 누가 된다? 정맥인지 동맥인지를 물어볼 거라고 100%. 이해했어? 그러면 정리. 얘는 결국 온몸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 대정맥이 돼야 되겠지. 근데 이 친구도 대정맥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간문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해. 얘 뭐라고 한다고? 간문맥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했어? 다시. 영양소는 뭐에서 시작해서?
소장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다가 간으로 넘어갈 건데, 그치? 누구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야? 간 문맥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간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심장으로 가겠지. 근데 심장으로 갈 때는 뭘 통과한다고? 혈관 타고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니까 바로 뭐가 돼? 대정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야? 폐 동맥으로 빠져나와서 폐로 가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심장으로 들어가야겠지. 정신 차려.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어디로 들어갈 때?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뭐라고? 정맥이야. 기관상. 알았지? 심장에서 나오는 건 뭐가 된다고? 동맥이 되는 거라고. 심장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동맥이라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 뭐라고? 정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알았어? 순서를 그냥 지금 외우는 거야. 첫 번째 어디? 간.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심장. 세 번째 어디? 폐로 이동할 거야. 이해했어? 그럼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하면 뭐 통과해서? 간, 문맥 통과해서 어디 갔다가? 간에 갔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심장으로 가야 되겠지.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대정맥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폐로 가야겠지. 그럼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갔다가, 맞지? 결과론적으로 어디?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야겠지. 폐 갔다가 심장으로 다시, 아니, 폐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폐 정맥이 되시겠죠. 내 말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심장에서 결국은 다시 또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대동맥 타고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이해슈? 해서 해당 내용 중에서 영양소가 통과하는 과정이 있지, 그치?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해했어? 정리. 심장의 구조가 나온다? 가운데 친구는 누구라고? 동맥이라고. 여기 폐 있을 거라고. 그냥 뭐야? 폐동맥이라고. 그럼 여기에 뭐 있을까? 온몸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대동맥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사이드로 뻗어나가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정맥이 되겠지. 들어가는 건데. 또 요 동네에 누가 있다 그랬어? 폐가 있다 그랬지. 얘는 뭐가 돼? 폐? 정맥이 되는 거. 얘는 대 정맥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순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했어? 얘는 학교에서 선수랑 나오신대? 네. 나온대? 아니, 이거 나오네. 학교에서 선수랑 만약에 나온다고 하셨으면 100% 이 내용은 나옵니다. 이해했죠? 혹 수행평가 안 봤으면 수행평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하시겠습니다. 자, 종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이런 거지. 자, 기관의 통합적 시스템이 총 몇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야기했던 거. 5구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럼 첫 번째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누가 있어야 되고 소화계라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누가 들어와야 돼? 영양소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영양소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순환계가 있어야겠지. 그럼 밖으로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존재해야 돼? 배설계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요 동네를 봤더니만 뭔 일이 벌어졌냐?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왼쪽은 무슨 관점? 물질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그치? 그리고 성부에서 반대쪽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기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어떤 물질이 뭐 되기 위해서 세포 무엇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누구야? 당연히 산소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 얘는 누가 시작? 호흡계가 돼야 되겠죠. 땡큐. 됐죠? 그럼 산소 타고 위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 이동할 거고 영양소 가면 반대로 부패물 이동하겠죠. 이해했어? 자, 그럼 얘는 누가 될까? 그 유명한 무슨 세포? 조직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 이 그림은 흔히 무엇으로? 모식도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교재를 피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어디서부터 할까? 페이지 73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사행원 73페이지.
영양소의 종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원래는 지질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맞죠?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자 소화를 하는 이유는 뭐야? 세포막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세포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럼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럼 이 막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얘는 되게 샤이한 애들이 여러 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인 거잖아. 얘를 이제 세포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안에 유독 모자이크가 막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막을 통과해야 되니까 당연히 입자의 크기는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통과할 수 있다. 오케이? 소화의 포인트는 뭐야? 입자의 크기가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았어? 또 하나가 있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 자, 이건 흔히 세포 분열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예시이긴 한데, 계산을 해볼게. 자, 어떤 애가 있어요. 이런 도형이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가 여기가 2cm야. 여기도 2cm야. 됐지? 여기도 2cm야. 됐니? 그럼 자, 잘해봐. 1번 건널비 구할 거야. 건널비 구할 수 있겠니? 2 곱하기 2 곱하기 몇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지? 4 뭐 이러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총 4에서 여기는 6, 4, 24, 24가 되겠죠. 그치? 건널비 24가 돼. 이 친구의 부피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몇 나와? 8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자, 이 부피를 누구로 나누는 거야? 건널비로 나누는 거야. 이걸 유식하게 이야기해. 단위 부피당 건널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인위적으로 슝슝 슝슝슝 이렇게 뭐 할 거야? 썰어버릴 거야. 이렇게 썰어버릴 거야. 됐어? 토탈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잖아. 알았지? 그럼 뭐 본다고 보여요? 8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다시 이들의 전체 부피는 몇입니까? 아니 부피! 어떻게 8이잖아 이 나쁜 놈들아. 8! 알았어? 그런데 이들의 건널비는 자 얘 하나부터 먼저 해볼까요? 1, 1이야. 전체 6이지? 그치? 6, 8에? 암산이 돼? 이제 48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단위 부피당 건널비는 누가 커져? A의 상황이 커지니 B의 상황이 커지니? B 너 지금 한참 들린 거 맞지? 그치? 어떤 경우는 좀 빨리 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가 봐. 다시 A와 B 중에 단위 부피당 건널비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 그치? B가 훨씬 더 큰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 같은 입자의 크기고 같은 부피인데 무엇이 쪼개졌더니 뭐가 넓어진 거야? 뭐 표면적이 증가하는 거지. 표면적이 증가했다는 건 특정 어떤 애들이 들어왔을 때, 효소가 들어왔을 때 화학적 반응, 다시 얘기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영양소는 뭐 해야 돼? 쪼개줘야 돼. 그래서 체내의 누구? 인체 기관들 있지. 일례로 누구가 있을까? 첫 번째 누구? 셰프가 있겠죠. 셰프. 세포도 항상 뭐야? 세포 분열하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누가 있을까? 방금 했던 거냐? 소장의 누구? 융토. 기억하셔야죠. 세 번째 여기 안에 있는 애 있잖아요. 요 안에 그림방에 이렇게 되는 게 이 누구지? 페포. 알았어? 페포. 이 모든 애들 몇 개? 이 세 개는 결국은 누구를 넓히기 위한 거야? 단위 부피당 건널비, 즉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봤더니만 어디 넘겨? 오른쪽에 그림 봤더니 암주간과 누가 존재한다? 모시알간이 있다. 그치? 그럼 모시알간은 뭐라고? 수용성 영양소. 치가 자세히 안 했다고 해서 더 자세히 하고 넘기고 있어. 엄청 말이야. 자, 뭐라고? 수용성. 그리고 암주간은 뭐가 된다? 지용성 영양소. 오케이? 통과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언니 오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어디 갔다가 포장해서 어디 갔다가 간 가서 혈당량 체크하고 혈당량을 굳이 이렇게 체크하나 애플워치로 하면 되는데 장난 삼치게 하지 말고 그렇지? 간 갔다가 어디 가는 거? 심장 갔다가 어디 가는 거? 조직세포 간다라는 순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온니 이들은 누구 중심으로 심장 가는 거 알았어? 심장 들어가면 뭐야? 정맥 나가면 뭐야? 동맥 기억하시면 되겠죠. 알았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갑시다. 그래서 74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개 중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개 중요하다. 그치? 심장에서 나오고 들어가고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윗동네는 누구야? 폐순환이지. 폐 근처에 있으니까. 아랫동네는 누가 돼? 온몸 순환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심장 기준으로 나눠서 오른쪽이 바로 뭐가 되겠어? 동맥혈이 이동하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맞긴 뭘 맞아. 왼쪽이 동맥혈이지. 폐 거쳐서 오는 애니까 산소가 공급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알았지? 됐니? 그러니까 왼쪽이 바로 뭐가 된다? 동맥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음영으로 나타나 있잖아. 이 흰둥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동맥혈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폐포에서의 기체교환 있지. 저기 뭐 있어? 화파과리 존재하잖아. 고춧가루 말고 화파과리. 알겠지? 보시면 자중 폐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고? 폐동맥. 그치? 나가는 거 뭐? 폐정맥. 이해하십니까? 됐나? 첫 번째 그림 있잖아. 여기. 봐. 내가 잘못 봤어. 이거 폐포가 아니라 미안해. 자, 안쪽이 뭐 있어? 폐포가 있지, 그치? 그리고 피 이렇게 들어가지. 폐 동맥 쪽으로 들어가잖아. 이해했어?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산소 공급되겠지, 그치? 그리고 폐 정맥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산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뭐하니까? 높아지는 거니까 무슨 혈이 된다? 동맥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됐나?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다시 할 거야. 다시 할게요. 다시 봐. 자, 잘 봐. 첫 번째 그림 봐봐. 첫 번째 그림 보면 이제 뭐가 있어? 폐포가 존재하지. 그 폐포 쪽으로 누가 들어왔어? 산소가 들어왔죠. 맞아요? 맞아요? 다시. 우리가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 지금. 네, 그러니까 동맥이랑 동맥혈이랑 다른 거. 그 얘기를 지금 8만 번 하고 있어요, 그렇지? 동맥과 동맥혈이 다르다는 걸 지금 8만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리 봐도 누구야? 동분 플러스가 아니지. 이게 뭐야? 폐포. 알았죠? 폐포. 됐죠? 그럼 폐포면은 당연히 누가 들어와야 돼요? 대답해봐.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이 근처를 어슬렁 지나가는 무엇이 있대? 혈관이 존재한대. 이해했어?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눌까? 성공! 이렇게 나눴어. 그럼 여기에 산소의 농도가 졸라게 많죠. 산소의 농도가 많은데 이쪽에 상대적인 산소의 농도가 뭐야? 적겠지. 그럼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지. 그럼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겠지. 그럼 산소가 들어가면 일단 B급 씩 시작해야 되지. 뭐야? 동맥혈. 됐어? 근데 반면에 자 이렇게 오는 친구는 뭐였어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오겠지. 그 말은 역으로 누구의 농도가? CO2의 농도가 높은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되게 탁해. 그치?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 정맥혈. 근데 이 동네의 CO2가 농도가 뭐해? 높지. 상대적으로 여기 농도가 뭐해? 낮지. 그러니까 이렇게 CO2 나가겠네? 이해했어? 즉 CO2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버리지. 확산되는 거고 산소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너네는 아름다운 펜을 들고 얘를 싹 그은 다음에 이 동네가 뭐라고? 동맥혈. 얘를 뭐라고? 정맥혈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았어? 그럼 동맥혈과 정맥혈은 뭐와? 폐동맥과 누구? 폐정맥과 다르다? 다르다고! 그렇지? 이해하십니까?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죠. 그럼 폐포로 들어오는 그 혈관을 뭐라고 해요? 폐동맥. 왜 얘가 폐동맥? 들어오는데 왜 동맥일까? 들어오니까.
뭘 들어오는 거야? 왜? 아니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동맥이야? 심장.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심장 중심이라고요. 심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 이쪽은 뭐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 정맥이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동맥이 되겠지. 근데 어느 동맥에 있는 거야? 폐에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폐. 그럼 동맥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그 사이에 쌤, 먹방 찍냐? 그러면 그냥 동맥혈하고 정맥혈은 상수도 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됐죠? 네. 이해했어? 그리고 동맥과 정맥은 누구 기준이라고? 심장. 심장 기준이라고. 중학교 때 잘 배우기로 했어요. 혼잣말이야, 혼잣말.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잣말이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뭐야? 동맥. 맞아? 들어가는 게 동맥이잖아. 맞지? 왜? 심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알았지? 심장 중심이라고. 이해했어? 과학 수업은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는 누구 중심이야? 심장 중심이니까. 이해했어? 됐니? 그리고 누구는? 동맥혈과 정맥혈은 누구 중심이야? 산소의 농도 기준이야. 그럼 뭐라고 해? 확산되는 거지. 부분 압력이 있으니까 읊어시자. 뭐 때문에? 분압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75페이지. 저 새끼 또 나와서 저거. 선생님이 사랑하는 분자 NH3 누구? 농협. 그렇죠, 농협. 암모니아라고 하죠. 그치?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죠. 무엇으로 바꿔야 돼? 요소로 바꿔야 돼. 저만 또 신시하니까 봐. 아, 진짜 신경질나 뒤지겠네. 그럼 얘는 이제 누구에서 바꿔야 되는 거야? 간에서 바꿔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됐어? 간에서 농협을 신한은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로? 요소. 그렇지. 요소로 바꾸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를 실험적 증명하기 위해서 역산하죠. 거꾸로 가지. 맞아? 누구를 쪼개서 요소를 쪼개서 누구를 만들어? 농협을 만들잖아. 그치?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효소.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생콩즙! 이렇게 했잖아. 생콩즙. 알았어? 생콩즙. 이해했니? 이 생콩즙에 누가 나온다고? 유레이스미야. 뭐? 유레이스라는 게 나온다고. 별짓을 다 하네. 진짜. 외우기 하려고. 생콩즙. 유레이스. 알았죠? 됐죠? 유레이스가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무엇으로 확인해? 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잖아, 사람은. 뭐 이런 거지. 체험에 애들이 안 왔어. 근데 박헌진이 잘생겼대. 예를 들어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싶잖아. 아니야? 너무 적절하지 않은 얘야? 자, 얘가 누구랑 반응하면 NH3가 누구랑 반응하면 물과 반응하면 뭐가 돼? NH4OH가 되잖아. 수산화 암모늄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수산화 암모늄에 뒤에 누구 있어? OH 존재하지. 영상 본 애들 잘 보고 있냐? 주원아 왜 안 왔냐? 짜증나 이 자식. 윤아 숙제 안 했냐? 얘 뭐? 수산화 누구야? 염기지. 그러면 당연히 누구 사용해야 돼? BT병에 무슨 색? 그렇지, 푸른색. 오케이? 노초파니까. 맞아? BT병액은 누구라고? 노초파. 얘 뭐야? 파. 됐지? 파란색이 나오면 뭐한다? 염기성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77페이지.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왼쪽 누구 중심? 물질 중심. 오른쪽 무슨 중심? 기체 중심. 고로 영양소가 들어가서 무엇이 나온다? 노폐물! 이해되시죠? 산소 들어가서 결국은 누구 나와야 돼? 이산화탄소! 이해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설마 그러진 않지만 네, 뭘 걱정하냐면 그래 이렇게 잠깐만 설명하자. 봐봐. 혹여나 싶으니까 자 CO2 플러스 H2O는 CHO 66 플러스 O2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됐죠? 얘 누구 들어가면 비에너지 들어가면 얘를 세 글자로 광합성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해했어? 그럼 얘의 반대 썬컴 됐지? 그럼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ATP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얘를 뭐라고 해? 세포 호흡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는 제발 기억합시다. 누가? 포도당이 누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알았어?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흔히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러지 마 제발. 알았어? 결과값만 보는 거야. 산소가 누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야.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일단 알아야 돼. 알았어? 그리고 포도당이 누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건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 생투 과정이야. 생투야 생투 사실. 생명 선생님은 생원과 생투의 경계가 없어 사실. 세포의 구조는 아마 생투에 있는 기본 내용 가지고 와서 시험 될 거야. 거의 대부분 다 그래. 수능도 그렇고. 오케이? 자 봐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누구야 이거? 영양소지. 맞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가? 일로 가지. 이산화탄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산화탄소의 경로는 미안해. 탄소 수연의 경로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이해했어? 엄밀히 이야기할까? 영양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했니? 요거 기억해야 돼.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이해했어? 돼? 다시. 자,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탄소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만 따지라고. 그럼 결국 화학 반응식에서 영양소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 있는데? 탄소가 있는데 그 탄소는 결국 누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산소가 누가 되는 거야?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상투에서는 얘가 뒤지게 중요한 거야. 됐지?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아니지 안 잘리면 이야기하는 거고. 됐죠? 잘리면 기회가 없겠죠. 자, 여기 뭐 있어? 소화계 영양소 결과론적으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해서 자 그림 보세요. 77페이지에 있는 그림 왼쪽에 음식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 음식물이 바로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포도당을 대변하는 거잖아. 설마 지금 책 집중 안 하고 아이스티 껍질 까고 있는 새끼 있으면 그냥 팍 패고 싶어. 아니 혼잣말이야. 정훈아 혼잣말이야. 자 다시 갑니다. 자 음식물이 있는데 음식물에 누구 포함되어 있다고? 탄소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탄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탄소가 결국은 누구? 조직세포로 갔다가 결국은 뭐? 호흡기로 빠져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다음 페이지. 어머 너무 재밌다. 다음 페이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올 뻔했네요. 자 다시. 참고로 저는 당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당뇨병은 이 동네에서는 적어도 안 나올 것 같아. 이 동네에서는 적어도 안 나와. 왜? 뒤에 호르몬 파트가 있거든. 자 생각합시다. 1번. 선생님이 아까 아주 적절한 예시로 이런 적절한 예시를 들었지. 내가 분비를 언니한테 띡 던졌더니 쟤한테 가. 죽어라 띡 던졌더니 쟤한테 가는 거야. 죽어라 띡 던졌더니 또 쟤한테 가는 거야. 쟤만 죽는 거지 지금. 그치?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어? 스페시픽하고 이랬지. 이거 시작. 특이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맞아? 자 질문. 피고는 간 때문인데 당뇨는 간 때문이냐? 아니 웃기고 싶었어. 자 간이라는 게 있는데 경악스럽니? 그냥 넘어가. 자 간이라는 애가 있는데 간에서 혈당량 몇 퍼센트? 0.1%를 체크한다고. 됐지? 그리고 나서 드드드드 이게 누구야? 그치 이자지. 이자에서 뭐가 나와? 슐레인이가 나온다고 치자. 읽어봐. 시작. 인슐린. 자, 더 정확히 할까? 이자에 이렇게 선 하나가 있어. 얇은 선 하나가 있거든? 거기에 푸르딩딩한 새끼들이 있어. 푸르딩딩한 세포들이 있다. 그렇다 얘 슈렉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푸르딩딩한 세포가 있는데 얘를 랑게르 한스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랑게르 한스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됐지? 영어로 이야기할까? 랑게르 한스 아일랜드. 됐지? 아, 섬처럼 떠있다는 거야. 됐나? 그 안에는 세포가 두 개가 있는데 1번 베타 세포가 있고 두 번째 알파 세포가 있어. 이 베타 세포에서 누가 나와?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자 질문.
딱 두 편만 나눠서 니네도 인슐린 나오고 니네도 인슐린 나와. 밥 먹었더니 인슐린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인슐린이 나왔는데 인슐린이 지 갈 길을 못 찾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비를 니한테 띡 던졌으면 무조건 정은이한테 갔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던졌는데 이 새끼가 길을 못 찾고 헤매네? 그럼 반응을 못해. 못하지. 이런 케이스 하나가 있어. 두 번째, 애초에 랑게란스 섬에 뭐가 생겨? 고장이 생기거나 이자에 고장이 생기면, 그치? 애초에 누가 만들어지지 않지?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래서 누구의 경우에는, 당뇨병의 경우에는 케이스 몇 가지가 존재한다? 두 가지가 있는 거야. 1번 1형 당뇨가 있고 2번 2형 당뇨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1형 당뇨하고 뭐가 있다고? 2형 당뇨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겠어? 어떤 친구는 인슐린 자체가 아예 뭐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애는 뭐 했는데 만들어지긴 했는데 뭐 때문에? 특이성 때문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걸 다 이해하라고. 이해했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오케이? 됐지? 그럼 문제 나오는 패턴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즉 모든 누구라는 건, 당뇨병이라는 건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인지만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그들은 누구 작용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효소의 작용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됐나? 그래서 첫 번째, 당뇨병 뭐라고 줘야 돼? 포도당 0.1%. 포도당 몇 퍼센트? 0.1%.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 시작.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그 항상성 유지에 누가 있다? 첫 번째 누구? 혈당량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혈당량이 몇 퍼야 된다고? 0.1%여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두 번째, 자, 고혈압에 대해서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 고혈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야, 자, 언니들이 어제 저녁에 어디 학원 갔다 와가지고 뒤지게 배고파서 뭐를?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치자. 됐지?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잘생긴 남자 앞에서 뭐 이렇게 먹지만 집에 가서 왕창 처먹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5개를 퍼먹었다고 치자고 얘네가. 어? 그리고 나서 잠깐 잤더니 아침에 기적이 벌어졌어. 기적 일어났지. 눈탱이가 존내 부어있는 거. 그치? 자, 이 눈탱이가 왜 부어있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눈탱이가 팅팅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 보세요. 1번, 이게 바로 네 눈에 있는 세포다. 됐지? 어제 저녁에 라면을 겁나 처먹었네. 그 말은 NaCl의 농도 자체가 뭐죠? 높아진 거지.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 혼자 웃으면 안 되잖아. 쉽게 말하면 세포가 절여진 거지. 혼자 생각해도 웃으면 세포가 쩌는 거야. 그치? 쪘네.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물을 뒤지게 처먹고 싶은 거야. 심지어 물을 못 먹었을 수도 있지. 그럼 있는 물 없는 물 다 갖다 때려 박는 거야. 어디다? 여기다 때려 박는 거지. 걔를 뭐라고 해야 돼? 그리고 시작. 상표라고. 맞지? 그럼 얘가 빵빵해진다는 거 고1 때 배웠던 거야. 맞지? 그래서 눈탱이가 붓는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읽어봐. 시작. ADH라는 호르몬이 있어.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 그냥 들어. 나중에 뒤지게 할 거면.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는 호르몬이 나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수분을 뭐해? 재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밤에 일어나서 오줌을 찌익 쌀라 그랬는데 내 몸이 짜잖아. 그러면 이 나가는 오줌마저 마셔버리겠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오줌을 마신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 오줌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해버리겠다는 거지. 이해했네? 그러면 오줌의 양 자체가 상당히 뭐죠? 적어지지. 그런 호르몬인 거야, ADH. 대슈? 그런데 얘의 라틴어 학명이 뭐냐면, 학문 용어야. 학명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읽어봐. 바소프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읽어? 바소프레신. 라틴어야. 영어로 바꿀 거야. 바소를 영어로 보면
얘 베스큘러가 되는 거고 프레시는 영어로 바꾸면 프레셔가 되는 거야. 베스큘러가 혈관, 프레셔가 압력, 그치? 혈관 누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짜게 쳐먹으면 혈관을 눌러요. 혈관을 누르면 피 압력이 높아져요. 세 글자 고혈압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짜게 쳐먹으면 고혈압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됐어? 자, 뭐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어? 고혈압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거지. 그치? 포인트는 누굴까요?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져야 되겠지. 그럼 혈압이 왜 높아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혈압이 높아졌더니 어떻게? 내 뇌에 있는 애들은 물과 혈관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 신경들 깔려 있긴 하겠지만, 그치? 그럼 거기에 뭐가 가야죠?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디에서 뇌 쪽에서 터지던가 심장에서 터지던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마지막 고지혈증이라는 건 지자에다 동그라미 쳐.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자, 27살 박광진 선생님의 혈관의 단면입니다. 싱싱하고 깔끔하죠. 이해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은이가 맨날 기름만 쳐먹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럼 뭐가 됐냐? 아, 혈관에 뭐가 낀 거야? 기름이 낀 거지. 이해했니? 그런데 기름은 응집력이 강하거든? 띵띵 됐어? 혈관 막았네. 그럼 좀 압력 높아지겠지. 그럼 조만간 터지겠네. 그치? 걔를 뭐라고 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니? 쉽게 생각하는 거야. 단, 선생님 그럼 고지혈증이 걸리면 여기 좁아지니까 압력도 높아지네. 그치? 같이 수반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근데 포인트가 약간 다르지. 고혈압이라는 건 뭐? 피의 압력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고지혈증은 혈관 자체가 뭐 하는 거야? 막혀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고지혈증 하면 누구 떠올려야 돼? 중성지방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질성분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게 혈관이 되게 좁아지는 병을 우리 뭐라고 해? 동맥경화 동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걸 우리는 전체 합쳐서 무언가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장애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한다? 대사성 장애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하단의 그림 보세요. 고지혈증의 대표적인 예죠. 혈관 벽이 있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했는데 콜레스테롤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얘네 건강검진 할 때 LDL이라고 아냐 혹시? LDL, HDL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야? 저밀도. 지방 단백질. 단백질인데 기름 성분의 단백질인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 친구가 많으면 좋아요, HDL이 많으면 나빠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즉 뭐 이런 애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혈관 내의 기름 성분의 양을 체크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했니? 그럼 이런 양들이 뭐 해죠? 많아지면 결국 누가 되겠어? 고지혈증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 별거 없습니다. 다음 에너지 균형 파트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교과서가 개정이 됐다는 걸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네. 자, 교과서가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79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지. 첫 번째 주목.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한 대사량을 뭐라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숨을 쉬어야겠지.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뭐라고 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난리치고 막 소리치고 막 지랄하지. 그치? 응이라고? 내가 지랄했다고? 자, 다시. 내가 움직이는 애들 포함해서 뭐라고?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잘 들어야 돼. 교과서 개정 전 내용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더해 하루치를 계산해. 걔를 뭐라고?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 개정됐다 그랬지. 알았지? 형광펜 들고 발라. 자,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플러스 누구 시작. 영양소 흡수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량 있지, 그치? 즉 어떤 음식물을 먹거나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양까지 추가해야 뭐가 되는 거야? 일일 대사량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얘네는 되게 단순하게 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양 1g이라고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탄수화물 1g 그럼 얘 몇? 4kcal 기억하셔야 되고 단백질 1g 4kcal 지방 뭐 1g 9kcal 해서 계산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래 표 보세요. 아침에 먹었네요. 쌀밥에 된장국에 배추김치에 달걀. 이게 아침이야 저녁이지 여튼간에 많이 먹었네요. 알았죠? 그래서 합산하면 아침에 먹은 양이 몇이야? 610이 되네요. 점심 보세요. 짜장면 탕수육 미쳤냐 너? 재벌이냐? 열심히 먹었네요. 그치? 그랬더니 몇이 쌓였어? 1170이 쌓인 거네. 그치? 저녁에 장난 생일이었나봐. 미역국에다 구워 먹고 도라지에 뭐 별거 다 먹었네요. 920이었어. 오케이? 그럼 이 말은 즉슨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총량을 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죠. 그치? 맞아? 그게 바로 뭐? 에너지 흡수량 혹은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래 보세요. 잠도 자고 식사하고 걷고 공부하고 축구하고 TV하고 별짓 다 했는데요. 그치? 얘가 바로 뭐가 돼? 활동량이니까 결국은 전체량에서 뭐야? 이 양을 뭐 해야 돼? 빼버려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뭐야? 포인트는 잠자기를 몇 시간 했어? 7시간 했대. 고딩은 아니네. 됐나? 그러면 아까 빼는 양 1만 빼면 되는 거야? 1 곱하기 몇 해야 돼? 7 해야 되는 거죠. 왜? 시간당 소비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앞단.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잠자기 몇 시간 했고? 7시간. 그치? 그러니까 전체량이 몇이래? 총 7이 되겠죠. 그치? 이해했니? 즉 각각 뭐 한 양의 소비한 양의 시간을 곱해서 전체 양을 뭐한다? 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탐구 분석 보세요. 철수가 1을 철수? 여튼간에 자 1을 에너지 섭취량은 아침, 점심, 저녁이 되겠죠. 그치? 합산하면 몇 나와요? 2700 나오시겠죠. 그치? 그런데 철수 아저씨가 1을 에너지 소비량은 활동에 따른 소비량과 체중과 기타 등등 뭐 한다고? 곱한다 그랬지. 활동 시간을 뭐 한다고? 곱한다. 거기에 적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보자 이거야. 잠자기 봐라. 잠자기 에너지량 몇이었어? 1이었지. 그런데 윗단에 봐봐.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뭐라고 돼 있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C라고 돼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이 양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곱하기 몇 해야 돼? 7 해야 되고 얘 뭐로 따지면? 분으로 따지면 몇 곱해야 되는 거야? 60 곱해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지. 뭐 때문에? 저 위쪽에 철수의 체중이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60kg으로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 계산 때려보면 저 위쪽에 여기 왜 있잖아. 철수 60kg 되어 있잖아. 됐죠? 결과론적으로 뭐는 철수가 윗단에 있는 표는 섭취한 양이 되는 거고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양은 뭐가 되는데? 소비량이 되는데 그치? 그 양을 봤더니 누가 더 많아? 소비량이 더 많지? 몇 더 많은 거야? 12칼로리 더 많잖아. 야 오늘 다이어트 성공했네. 끝? 이해됐습니까? 어려워 또 갑자기? 다시 할까? 다시 이렇게 섭취량이 있다고 알았지? 빨리 할 거야. 섭취량이 있다고. 괜찮게. 아이고 안경이 내려갔네. 자, 100만큼 섭취했다고. 알았어? 소비량이 있겠지. 그럼 허구한 날 이것만 이렇게 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다 뭐 곱하라고? 시간 곱하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 세 개 누구 따지라고? 체중 따지라고. 왜? 단위 때문에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많을 때 적을 때 각각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비만 되거나 혹은 결핍되거나 둘 중 하나 되겠죠. 알았어?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공부할 거야. 자, 83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 딱 하나만 확인하고 쉴게요. 진짜 하나야. 거짓말 안 해. 하나만이야. 자, 뻥이야. 자, 83페이지 양가로 2번 영양소의 흡수라고 되어 있죠. 그치? 맨 아래쪽에 보세요. 맨 아래쪽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수용성 영양소 미쳤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률, 수용성 비타민 누구하고 누구? BC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지용성 영양소는 누구?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너 글리세롤과 글리세리드 틀리면 진짜 죽탱이 알지? 안 된다잉? 모노글리세리드는 뭐라고 얘기했어?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몇 개 결합되어 있어야 돼? 하나만 주지. 감사합니다. 됐죠? 그리고 지용성에 누가 있어? 비타민이 ADK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들이 누구를 통해 이동한다? 림프관 통해서 이동한다. 그치? 이해되십니까? 되셨어요? 어디는? 융털에서는. 수용성은 누구 통과한다? 모세혈관 통과한다. 오케이? 다시 수용성은 모세혈관 통과하면 치시고 지용성은 누구? 림프관이라는 걸 다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어? 쉬었다 합시다.